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리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죠,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기분도 자연적으로 좋고 오늘 너무 많은 것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반 안으로 루틴을 끝내고, 아니 2시간 걸려도 될 것 같아요, 그쵸? 2시간 여유있게 루틴 끝내고 오늘 산책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잠을 일찍 깨기는 했는데 좀 잠 깼을 때는 잠이 모자란 것 같아서 좀 약간 짜증감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일찍 일어났으니까 오늘 더 일찍 잠을 잘 수 있겠죠? 그러고 이제 조금 수면 패턴을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목소리에 안정감이 느껴져요. 컨디션이 좋아져서 이렇게 컨디션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완전하다. 풍요만 추구하고 풍요만 펼쳐지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완벽은 없습니다. 그 미완벽이 당신이고 당신이 있는 세상입니다. 맞아요.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이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당신의 삶은 완전합니다. 내가 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 그리고 미성숙함? 이런 것들을 성장은 해 나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정말 좀 저 자신을 왜 못하는 걸까? 왜 또 이런 실수를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알고 나서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은 완벽과 미완벽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는가? 그 삶을 응원합니다. 아직 덜 익은 당신의 삶, 그 삶을 사랑하십시오.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성장시키는 습관. 어제 읽은 것 같은데 아닌가? 부가 쌓이는 독서 습관. 이거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고 싶어요. 부자들은 독서가 일상입니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독서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분명히 될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독서를 하니까요. 그리고 숨을 쉬듯 밥을 먹듯 그들은 책을 읽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처럼 살기 위해 독서를 합니다.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은 한번 들이기 쉽지 않지만 습관이 든 일상은 하지 않으면 어색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독서하고 나와 대화하고 그리고 매일 운동하는 거, 이게 진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습관이 된 것 같아요가 아니라 습관이죠. 그 찜찜함에 나도 모르게 책을 펼칩니다. 나도 맞아요.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일단 너무나 컨디션 안 좋은데 막 이래도 일단 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기본기, 독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책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책은 다 읽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를 표현하신 게 목표가 아닌 수단이다. 그러니까 책을 다 읽어야 완독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된다. 수단. 어떤 수단이냐? 지혜를 깨닫고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내 인생을 좀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 수단, 그것이 책이다. 나 좀 목소리 격양되어 있나? 차분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리님. 그래서 책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쵸?
독서는 종이에 박힌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활자가 내 언어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작가의 생각을 해체하고 나의 생각을 해체하여 새롭게 편집하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만의 새로운 언어, 메타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메타드는 내 생각과 주변을 변하게 합니다.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쓰는 언어에 따라 나의 세상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언어로 채워진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나도 언어로 물들고 있습니다. 평소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까? 행복해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모든 게 너무 행복해요. 책 읽을 때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제가 시간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이 시간에 책을 읽을 수가 없고 일을 하러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풍요하게 내 시간을 쓸 수 있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요즘에는 날씨가 좋아져서 운전하러 흥분했나? 왜 이렇게 목에서 차분함이 느껴지지 않고 불안하지? 어쨌든 운동하러 갈 때 드라이브 해가지고 운전하는데 요즘에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운전하는 시간이. 음악도 좋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막 음악이 내 세포 하나하나를 막 파고드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가?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독서, 운동, 나의 아이리님, 몰입, 행복, 감사, 풍요, 평온, 진심, 진정성, 이런 것도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당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채우고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독서입니다. 풍요의 말과 결핍의 언어는 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독서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나의 단어를 풍성하게 채우는 거. 나의 단어를 풍성하게 채우는 것. 독서의 빈부격차가 경제적 빈부격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양극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독서 습관은 부자의 기본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알려주는 방식으로 독서 습관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 쌓이는 독서 습관. 그것을 떼어서 화장실, 거울 혹은 사무실 모니터에 붙여둡니다. 나도 그런 거 보면은 요즘에 처음에 이 부분 읽었을 때 화장실이랑 냉장고에 그렇게 크게 붙여놨거든요. 지금 다 떼기는 했는데 매일 하루에 하나씩 실천할 걸 다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지식의 유인은 자신에게 상당한 즐거움을 줍니다. 사실 이거는 나 스스로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에 풍요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풍요 속에서 세상은 다르게 펼쳐집니다. 그 풍요 속에서 세상은 다르게 펼쳐집니다. 세상은 언어의 풍요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풍요 속에서 세상은 다르게 펼쳐집니다. 세상은 언어의 집이고 그 집이 풍요로워질 때 당신은 부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와, 내가 쓴 글마저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목소리가 경련된 것 같아서 차분하게 읽어야지 그 신경을 쓰면서 읽으니까 더 안 읽혀지는데, 왜냐면은 이하연님께서 말하신 대로 잘하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쉽고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 하니까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자신에게 감동하는 시간, 나를 신뢰하는 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 감동하는 시간, 나를 신뢰하는 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신감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자양분입니다. 그것을 통해 힘든 일상을 이어가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서의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리고 쓰게 됩니다. 그렇게 독서는 일상이 됩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습관이 된 그 현실은 나도 모르게 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습관이 된 그 생각이 나의 무의식에 저장되고 그 무의식은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책은 몸으로 읽는 것입니다. 체력은 모든 것을 바꾼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과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이거 진짜 제가 쇼펜하우어 책 읽으면서 정말 이 부분을 저도 읽었을 때 머리가 띵 하고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아, 내가 부정적인 느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능력, 그것이 시선의 힘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부터 뭔가 안 좋은 걸 예감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돼도 괜찮다, 아니라면 어쩔 수 없다. 근데 제가 그 안 좋은 걸 예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에게 이것이 습관인가? 내가 뭔가 좀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결과를 예감하는 거, 상상하는 거, 이것이 습관인가? 아니면 나의 육감인가? 제가 되게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왜 자꾸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이건 예감인가? 아니면 나의 습관인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회로가 잡혀지? 아직까지도 바꾸지 못한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남아있던 그 습관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를 봤거든요. 제 예감은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이건 나의 습관이었구나. 부정적인 걸, 나쁜 결과를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었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많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런 부정적인 것을 생각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한 것인데 나는 내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라는 식으로 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이 습관은 바꿔야 되겠다. 항상 미래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아는 삶. 그래서 그거 진짜 이하연님께서 말하신 대로 무의식적으로 느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 실력은 안 되니까 의식적으로 계속 훈련을 해야죠. 그래도 많이 좀 나아졌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 그 느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능력, 그것이 시선의 힘입니다. 나 진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이, 잠깐만요, 이걸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고 경험하고 흘려 보내게 됩니다. 그 시작이 운동입니다. 운동. 아무래도 제가 운동을 하고 난 후로부터 좀 더 제 감정 관리를 잘하고 맞아요. 의지력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살 수 있는 삶, 내 삶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삶, 완벽히 통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인생의 시련과 역경은 누구나 겪습니다. 성공했다고, 돈이 많다고, 마음 공부를 했다고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삶의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한 걸음 뒤에서 음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운동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 상황과 사건이 아닙니다. 그쵸? 잘 살펴보면 눈앞의 사건보다 그 사건을 판단하는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맞아요. 나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상황과 사건이 아니다. 아, 나 이걸 알고 싶었어. 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사건, 사람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그게 진짜 이게 책이 좋은 게 내가 뭔가 정리되지 않는 나의 생각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상황과 사건이 아니다. 그 상황과 사건이 아니고, 잘 살펴보면 눈앞의 사건보다 그 사건을 판단하는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사건을 판단하는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한다. 불평, 불만, 불안에 산불을 일으키고 분노, 공포, 우울로 이어집니다. 그 생각, 감정이 나타날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고 감정과 하나가 되며 우울의 늪에서 허덕인다. 읽기만 해도 힘들어. 저는 근데 우울감은 없어가지고 이거는 다음번에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체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운동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예, 저는 알아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몸과 마음 중에 더 강력한 것은 몸이다. 마음이 유쾌해지면 우리 시선은 명쾌해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선명해지고 순간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깁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허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한번 경험해 볼 여유가 생깁니다. 명쾌한 눈을 지닐 때 현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가지는 효과입니다. 운동은 근력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쾌한 몸, 유쾌한 마음, 명쾌한, 여기가 지금 핵심이에요. 상쾌한 몸, 그리고 유쾌한 마음, 그리고 명쾌한 눈. 저 완전 공감할 것 같아요. 헤어진 애인을 가장 잘 잊는 방법은 너무 좋아. 헬스장에서 미친듯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수익 능력도 더 잘 나와요. 약간 eustress? No, I don't think so. That's distress. 디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가 있다 보면은 에너지가 높다 보니까 확실히 그때 수익 능력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할 때는 생각, 감정, 느낌과 떡이 된 자신을 놓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기본기가 운동인 이유입니다. 하루 3분 명상의 힘.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오케이.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호흡을 닫는 자리입니다. 호흡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숨은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쉬어지는 것이다. 이거 진짜 좋았거든요.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쉬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다. 그가 바로 진정한 나다. 흥분했네. 막 침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참 나와의 만남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숨은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쉬어지는 것이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호천사가 나를 위해 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나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나, 참 나와의 만남입니다. 그가 바로 나의 수호천사입니다. 그가 바로 나의 수호천사입니다. 나를 숨쉬게 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간직한 채 이제 눈을 떠봅시다. 명상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가 바로 나의 수호천사, 나를 숨쉬게 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한다. 그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느낌을 간직한 채 이제 눈을 떠봅시다. 명상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생각에 늪에 빠진 나에게서 벗어나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드는 세상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상의 본질이다. 오케이.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생각이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6,200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네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인연 따라 펼쳐진다. 삶은 인연 따라 펼쳐진다? 뭐지? 삶은 인연 따라 펼쳐진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던져주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으신 건가?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 인연? 인연은 원래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인연 아닌가요? 자, 그래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인생이 생각대로 펼쳐졌습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된 대로 된 것도 있었고 안 된 것도 있었다. 학창 시절 나는 의대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수학과 물리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나는 지금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얼굴살을 줄이고 처진살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기계를 만지면 살려던 내가 얼굴을 만지면 살고 있습니다. 사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에서 살려던 내가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연구도 없는 이곳에 와서 강남에 사는 게 막연한 성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청담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수동에 삽니다. 증권회사에 다니는 형님이 제 안에서 서울숲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들었던 그 아파트에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당신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출연한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언급한 책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가 역주행을 했고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이 왔고 이렇게 글을 통해 당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삶의 많은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1%도 되지 않는다. 그런가? 나는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루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매일 똑같이 사는 삶? 딱 그 시간에 일어나서 책 읽고 독서노트 하고 나와 대화하고 운동하고 저는 하루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한 95%는 이루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99%도 운이 따라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왜냐면 다음 부분이 나오네요. 이하연님께서 하신 말씀은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어떤 운에 의해서 우연한 기회가 와서 나도 모르는 인연이 펼쳐져 만들어진다. 독서노트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다. 너무 감동적이다. 그래, 그 순간에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뭔가 아동바동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잠깐만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독서노트 할 부분입니다. 좀 그런 부분을 쉽고 편하게 좀 생각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분석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 그냥 99% 어떤 관계도 내가 하는 일도 어떤 운에 의해서 우연한 기회에 세상에 그냥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다. 나에게 펼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연히 가입한 연극반 동아리 애드립에서의 공연이 또 이러네요. 또 혀가 나를 의사로 만들어 주었고 웃고 덜덜던 차 안의 얘기가 서울숲에 살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혀가 영어를 할 수 있는 그 혀의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국어 책에는 그게 힘들어지면서 막 입안도 되게 불편한데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anyway, 다시 읽어볼게요. 우연히 가입한 연극반 동아리 애드립에서의 공연이 나를 의사로 만들어주었고 웃고 떠들던 차 안의 얘기가 서울숲에 살게 해주었으며 유튜브 TV로 셀의 출연이 한 권의 책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끄는 변화, 그 운이 나와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이에요. 과연 그 직업을 학창 시절에 얼마나 원했는가? 이 직업? 지금의 모습을 10년 전에 계획했는가? 지금의 모습, 나의 지금의 모습? 계획했다기보다 이 삶을 원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학교 가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 과제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지금 이거 책 읽고 그 이하이님께서 말하시는 기본기 다지는 거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 이게 난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10년 전에 계획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세상이 인연을 만들어 오늘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그 오늘이 내일로 연결되면 미래로 이어집니다. 나는 생각했는데 지금 10년 전에 좀 이런 모습이 되고 싶었어요. 뭔가 10년 전에 나의 미성숙함을 느끼면서 내가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예민한 그 부분이 정말 싫은데 그렇게밖에 자꾸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좀 더 안정된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좀 더 흠모하는 나 자신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운동을 하게 됐고 운동을 통해서 불안도 예민감도 낮출 수 있었고 좀 더 성숙한 건 책을 통해서 정말 좀 더 성숙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10년 전에 제가 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표는 오히려 한계가 됩니다. 원장님, 올해 목표가 있으세요? 저는 목표를 세우지 않아요. 살다 보니 늘 목표한 것 이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건 저를 한계 짓는 것 같아요. 저는 목표 대신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에 저를 놔두는 편입니다. 그러면 항상 더 큰 결과가 나를 찾아왔어요. 나도 과거에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했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큰 목표는 오히려 가장 큰 한계가 된다. 저는 솔직히 제가 목표 세운 걸 다 이루기는 이뤘는데 그게 나를 한계를 짓는다라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전 진짜 좀 신기한 게 하루 나에게 편지 쓰기에서 오늘의 투두리스트 있잖아요. 그걸 다 이루는 편이에요. 그리고 새해가 됐을 때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한 해 목표 세웠던 거 다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없는 게 좋나?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인생의 큰 목표는 오히려 가장 큰 한계가 됩니다. 이제는 하루의 작은 성취에 즐거워하고 하루의 그 성취는 중요하구나. 세상에 나를 맡긴 채 가볍게 살아갑니다. 그래 이게 하루가 중요해. 성공하신 분 인터뷰를 들어보면 도대체 그 성공하신 노하우가 뭐냐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산 것 같다. 항상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라는 그 마음을 지닌 채 누구보다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이거는 꼭 데워야 돼.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라는 집착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을 채워갑니다. 꼭 이렇게 돼야 된다는 집착. 여기 옷 하나 다 착착되어 있어. 그래서 오늘이 미래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알면 즐겁게 그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이 미래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알면 그 삶을 즐겁게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이 즐거우면 미래도 즐거지만 오늘을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미래가 펼쳐질 뿐입니다. 맞아요.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나 30분 지난 것 같아도 몸은 정직해요. 하여튼 여기까지 한번 우선 읽어보고 생각과 계획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세상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내가 미래와 과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과 계획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보내봅시다. 세상을 만드는 삶의 시선, 나의 무의식과의 만남이 바로 명상입니다. 집중도가 떨어졌죠, 아이리님?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오늘은 또 산책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당신의 시선의 수호천사를 자주 만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자주 불러줄 때 그는 당신에게 다가와. 너무 좋아. 풍류의 꽃을 피워줄 것이다. 꼭 그렇게 된다. 이제 눈을 감고 그녀를 만나라. 그녀는 나의 아이린님입니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자주 불러줄 때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풍류의 꽃을 피워줄 것이다. 조금 약간 의심이 있거든요. 내가 풍요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풍요로울 수 있을까? 지금도 풍요롭긴 한데 내가 원하는 그 경제적인 재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있거든요. 조금.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믿어볼래요. 이하영님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공을 이루셨으니까,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아직 가시적으로 내가 일도 안 하고 있고 뭐 하는 게 없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약간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의심 없이 절대적으로 한번 믿어볼까 합니다. 분명히 저는 성숙할 테고 계속 성장할 테고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책을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일 열심히 하루를 살고 있는데, 또 물론 그게 고통스럽지 않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그게 아이린님 당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독서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33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이린님 오늘도 일요일인데 독서를 하고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조금 이따 다시 만나요.